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월요일 아침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이 한태호입니다. 밤사이 아주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아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꽁꽁 얼어붙었는데요. 한 주 시작부터 한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졌고요. 이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아서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이 낮에도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낮 기온도 영하 5도에 그치면서요. 오늘 하루 종일 영하권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되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죠. 이런 가운데 알펜시아 리조트의 직원들이 또 고용 불안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의 동아리 사업단이 이 폐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또 어려운 분들에게 기부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또 지역 내 소식도 듣도록 하죠. 12월 14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전국 신규 확진자가 1,03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강원도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강원도 내 확진자 수는 86명으로 집계돼 역학조사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조사가 진행 중인 신규 확진자와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도 235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원도 내 학교에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명대를 넘어서면서 교육 현장도 개학 이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으로 도내 누적 확진자는 학생이 81명, 교직원 27명으로 지난 11일에만 학생 8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내 학교 5곳에서 11일 학생 1,392명, 교직원 401명에 대해서 전수 검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당초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올 한 해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도의 내년도 예산안은 7조 6천억 원 규모로 도의회는 107개 사업에 약 153억 원을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육아 기본수당은 내년 1월부터 10만 원이 인상된 월 40만 원씩, 한 가구당 연 70만 원이 지급되는 농어업인 수당도 신설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알펜시아 리조트의 노동조합이 또 매각 이후에 고용 불안 해소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알펜시아 리조트의 노동조합의 김주훈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알펜시아 리조트 노조가 지난주에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현재 매각 절차 진행 중입니다만은 매각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고용 안정을 해달라, 이게 그 요지 아니겠습니까? 전반적으로 그 취지와 좀 현재 좀 상황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지금 현재 여보세요? 네네, 잠시만요. 네, 지난주에 그 기자회견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이 진행되는 과정에 알펜시아 노동자들의 그 고용승계 고용보장의 문제가 거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리고, 네. 보다 많은 강원도민들에게 저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건지 좀 알려드리려고 인터뷰를 좀 진행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현재 그 매각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겠는지 그부터 여쭤봐야 되겠는데, 10일까지 예비 실사가 진행이 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매각과 관련해서는, 예. 비밀 엄수 보장 내용도 있고, 네. 외부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방침에 의해서, 예. 현재 저희도 절차 날짜 정도만 알고 있고, 정확한 사정은 지금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서 공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는데, 공개 매각이 아니네요? 아니요. 일단 온비드에 올랐기 때문에 공개 매각은 맞는데, 예. 네.
오르긴 올랐는데 내용은 전혀 예, 공개가 안 된다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게 공개인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만은 공개 점수 조항이라는 게 굉장히 좀 강하게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비공개로 또 비밀로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몇 개 업체가 현재 인수위양서를 제출했는지 이런 부분도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몇 개 업체가 참여했는지 또 현재 그 매각 입찰가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도 뭐 전혀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거는 뭐 일정만 현재 알고 있는 거예요. 10일까지 지난주 10일까지 이 실사가 이제 이루어진 겁니까? 실사도 현재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네. 아마도 이제 문서상으로만 이렇게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로 진행됐다는 게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실사가 또 남아 있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곤란한 것 중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온비드에 올라온 내용을 제외한 어떤 내용도 저희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온비드에 올라온 내용만 보죠. 예비 실사가 지난 10일까지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이군요. 18일에 네네. 이제 개찰을 하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누가 이제 낙찰가를 더 많이 썼는지. 네. 그리고 뭐 다음 주에 사전 인터뷰도 마치고 또 23일에 낙찰자가 이제 다음 주에 선정된다는데 아니 설마 다음 주에 낙찰자 선정되면 그때는 공개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도 공개가 안 되면 뭐 정말 이건 이상한 거죠. 예. 다음 주에 낙찰자 선정되고 내년 말까지 이제 실사가 또 이어지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뭐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사실 좀 현재 계신 분들 좀 분위기 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공개 매각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뭐 덩어리가 워낙 그 규모가 크고요. 근데 부채 규모도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그 어느 업체가 또 어느 기업이 이것을 인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제대로 진행될 것 같습니까? 그건 저희가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고요. 분위기만 이제 여쭤보는 건데요. 분위기는 우선은 이번에 진행하는 방식 자체가 처음으로 진행하는 방식이라서 네. 일정 부분 뭐 불안감도 있긴 하지만 기대감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현장에서는. 아, 그래요? 네. 불안감은 어떤 것이고 기대감은 어떤 것일까요? 우선 일단 그 공개 매각 절차로 전환을 하게 되면 기존의 매각 체계라는 것 자체가 강원도지사 산하로 직속으로 운영을 하고 네. 매수자를 선정하는 형식으로 우선 그 매수자를 미리 선정을 해놓고 계약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미리 세팅을 해놓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몇 차례 이제 나눠 겪었었죠. 예. 네네 그렇게 하다 보니 뭐 저희는 이런 건 모든 건 언론 그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모든 내용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되고 네. 과정에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미래에 대한 전혀 뭘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맡겨뒀다면 뭐 최근에 지금 일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어쨌든 온비드라는 공공 매각을 통해서 여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은 그 문호를 열어놓은 상태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이나 다양한 자본들이 참여를 해서 매각 절차가 조금 그나마 좀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진행의 속도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너무 좀 긴박하게 진행되는 것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저희가 소통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 게 아니라 역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여전히 그런 불안감들은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최소한 그 해당 직원들은 좀 더 이제 그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만은 또 도리어 관계자들은 저희 또 언론을 보고서 이제 또 파악한다고 하니까 정말 아주 깜깜이 진행인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그 해당 그 도나 개발공사의 담당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해해달라. 물론 저희가 지난주부터 1인 시위라든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계속해서 고용승계 고용부장 문제를 제기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개발공사 사장님과의 면담, 강원도에서의 메시지도 일정 부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고용 승계를 우선해야겠다라는 구두상의 약속이고, 예, 그 과정에서 구두상의 약속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으니 이해해달라. 네.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되겠는데, 현재 알펜시아 리조트에 고용돼 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시죠? 현재 직고용 되신 분들은 한 47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노조에 가입돼 있는 겁니까? 저희가 이제 요거 좀 사전 설명이 좀 필요한데, 네. 저희 그 노동조합이 일단은 정규직 사원들만, 정규직인 사람만 가입이 가능하고, 네. 또 일정 직급 이상은 가입이 안 되는 뭐 좀 제약이 좀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470여 명 중에 계약직 사원이 200여 명이 넘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지금 노동조합원은 200여 명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이게 또 정규직, 비정규직의 그 차이가 또 극명하게 또 갈라지는군요. 반반이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네, 맞습니다. 이 그러면은 그 노조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좀 단일 대우가 형성되기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현재 알펜시아를 대표하는 노동자 대표단체가 노동조합이고 저희가 노동조합원들만의 고용 승계를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전체 470여 우리 임직원들 모두가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노동조합이 대표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특히나 지금 계약직 사원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더더욱 그 품고 가야 할 아주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이제 500명 가까운 분들이 함께 이제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일단 노조에 소속돼 있냐 안 되냐를 떠나서요. 이게 좀 굉장히 불안하시겠네요.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뭐 요즘 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뭐 이제 차 방문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습니까? 예, 뭐 코로나19 때문에 2020년 사실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네. 또 그 힘든 한 해 속에서 드문드문 들려오는 이 매각 소식 때마다 사실은 저희가 간담이 선언을 하고는 했는데 네. 영업 자체도 힘든 거고 굉장히 긴축 재정이 들어가면서 부서마다 지금 안 그래도 많이 감축되어 있는 인력이 또 감축이 된다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모든 부서에 있는 현재 남아있는 모든 직원들 470여 직원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인력 조정이 상당수 이루어진 겁니까 이미?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어떤 부서에 얼마만큼 인원을 감축한다 이런 공식적인 건 없었습니다. 공식적인 건 없었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일단은 신규 채용이 좀 줄어든다든지 뭐 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현재 이 강계공 집행부라든지 뭐 구두로 이제 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습니다만 이게 사실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뭐 계약 조건에 이 고용 보장을 뭐 명시한다든지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법률적인 또 효력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좀 이 부분들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우선 저희가 그 지난주에 강원도와 강계공 대표자들 또 사장단을 계속해서 예방을 하면서 그 문서화해달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 네. 지금 현재 노동조합이 가장 그 강조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고용보장 그 고용승계와 고용보장을 문서화해달라.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강원도와 개발공사의 입장은 매수자가 선정되기 이전에는 우리도 움직이기 어렵다. 그렇죠. 예. 단 구두상으로 어쨌든 우리가 고용승계에 최선을 다하겠고 네. 또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일단 지금 현재 1인 시위 등 행동은 잠시 잠정 연기를 했습니다. 네. 이 이유 중에 하나는 문서화된 내용도 일단은 뭐 대략적인 아주 뭐 극미한 문서화된 내용을 받기도 했고요. 네. 또 하나 그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이 저희 좀 집행부를 움직이게 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도와 개발공사가 이 공적 자산을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도 드물고 네. 특히나 이 리조트와 같은 관광업의 공적 자산이 민간으로 매각되는 경우는 우리나라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고 그 가는 길 과정에 어쨌든 그 담당자들이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먼저 발언을 했기 때문에 네. 우선은 지금 감정적으로 강경한 목소리보다는 예. 대화 소통을 좀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게 워낙 지금 현재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자세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그 위원장님이 좀 파악한 세부 자료에 따르면 이 자료를 보고서 1인 시위를 일단은 중지했다. 이게 좀 상당히 많은 의미가 또 함축되어 있는 것 같네요. 예, 중단한 건 아니고요. 예, 일단 잠정 중단, 예. 예, 잠정, 예. 예. 그 정도만 하더라도 상당히 지금 그 여러 가지 분위기를 어떻게들 노력하고 있는지 좀 제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달 내에 뭐 굉장히 좀 숨가쁘게 진행되겠네요. 당장 이번 주 금요일에 개찰, 다음 주에 입찰 참여자 사전 인터뷰, 낙찰자 선정되고요. 이때부터 정말 그 인수 좀 당사자가 이제 유력해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세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때부터 노동조합의 목소리도 또 직접적으로 이제 나올 것이겠고요. 집행부와 또 인수 당사자들 간에 좀 상당히 좀 큰 뭐 갭을 좁혀야 될 것 같은데 좀 굉장히 그때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하나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뭐 또 하나 뭐 좀 그 말씀드릴 게 우선은 그 인수자가 매수자가 선정이 되면 어쨌든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라는 그 매수 담당자들의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선 그 일단 촉박하게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철저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낙찰자가 선정되고요. 그때 되면 뭐 전체적인 그 금액이 어느 정도 선에서 서로 또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뭐 하여튼 뚜껑이 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또 노조의 또 참여 여부도 또 관심사이겠고요. 그때 다시 한번 연결해서요. 정말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또 이야기 듣도록 하죠.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펜시아 리조트 노동조합의 김지훈 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요즘 마스크 사용이 필수화된 시대에 또 이제 사용된 마스크, 이 폐 마스크의 이 발생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폐 마스크 처리와 또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연세대학교 한 그 단체에서요, 폐 마스크의 재활용을 시도해서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마스크의 주재료가 우린 철인 줄 알았는데 이게 플라스틱이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 일회용 마스크 좀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요? 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올해 전 세계에서 일회용 폐마스크 15억 6천만 개가 바다로 흘러가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폐마스크는 분해하는 데 450년이 걸리고 서서히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하면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마스크의 주재료인 부직포는 폴리프로필렌과 같은 플라스틱 폴리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마스크가 분해되면서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합니다. 이에 폐마스크 처리 방안에 대해서도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연세대 미래캠퍼스 링크플러스 사업단에는 이러한 마스크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마스크 두이팀이라는 리빙랩 동아리가 있습니다. 6명의 대학생으로 구성된 마스크 두이팀은 폐마스크를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방안을 주제로 지난 7월 강원 혁신포럼에 선정됐는데요. 이후 지원을 받아서 효과적인 폐마스크 재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리빙랩 동아리 마스크 두이팀의 지도교수인 연세대 미래캠 리빙랩 센터장 신상범 교수에게 듣겠습니다. 리빙랩이라는 게 이제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들이 이제 주도해서 해결하는 사회혁신 방식이고 그 학생들과 함께 실천해보고 연구하는 그런 센터인데요. 우리 센터에서 이 학생들을 조직해서 이렇게 그 강원혁신 포럼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 제가 그 지도교수의 역할을 했습니다. 주로 환경 에너지 분야, 기후변화 분야에 집중을 해서
연구나 실천을 하는 그런 센터거든요. 그래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다가 마스크에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고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하루에도 몇 장씩 쓰다 보면 전 세계적으로 뭐 하루에 뭐 수십억 장씩 소모되는 마스크가 진짜 문제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심각성을 이해하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가야지만이 좀 성공할 수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거 방법을 다르게 해서 실험을 또 하고 있는데요. 작은 수거함을 나눠주고 걷도록 하는 방식이에요. 개인이 이제 얼마나 걷었는지를 서로 체크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되면 수거가 더 잘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실험을 지금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폐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거죠? 네, 첫 시도로 제작한 것은 터치프리키란 제품인데요. 공공장소 등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스위치를 손을 대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마스크 두이팀은 폐마스크 6,000장을 수거해서 약 200개의 터치프리키를 제작했는데요. 폐마스크를 녹여 만든 플라스틱 원료를 활용해 제작된 터치프리키는 원주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제공기관에 기부됐습니다. 또 연세대 미래캠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마스크 두이팀은 폐마스크 수거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에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제품을 시작으로 앞으로 폐마스크를 재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리빙랩 동아리 마스크 두이팀을 이끌고 있는 신현우 학생에게 듣겠습니다. 저희 마스크 두이 동아리 팀은 이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국제관계학과 학생과 의공학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고요. 우선은 이 강원 혁신 포럼이라는 게 지역 사회의 문제를 이제 학생들이나 지역 사는 주민들이 직접 해결하는 플랫폼인데, 저희가 참여를 해서 마스크 문제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여기에서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 재활용 플랫폼과 이런 터치프리키를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우선 이 터치프리키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PP 원료라고 폴리프로필렌 원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생수병 뚜껑 같은 재질인데 이게 플라스틱 같은 거예요. 이 마스크의 이 콧대 부분, 철사 부분이랑 이 귀의 이어밴드라는 부분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분리 작업을 이제 일과사랑센터라는 장애인 재활시설 단체에서 도와주셨고, 이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드리면 되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손을 이용하지 않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는 터치프리키를 만들게 되었어요. 사람들도 다 인식은 하고 있지만 누구나 섣불리 나서서 이렇게 재활용은 하지는 못했어요. 이제 학교의 기숙사나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같이 이제 마스크 수거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는 이제 개인용 수거함 키트를 이렇게 만들고 있어서 이제 개인 집에서 마스크를 수거할 수 있게끔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이 마스크 필터와 원료가 또 플라스틱 종류 중 하나다. 이것만 해도 정말 새로운 사실인 것 같은데. 자, 코로나19로 마스크 사용이 필수화되면서 또 폐 마스크가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처리나 재활용 방안 좀 우리가 또 함께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또 하나의 화두가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기자 정리하도록 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 소식 듣도록 하죠.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 굴뚝 없는 황금 사업으로 불리우죠. 마이스 산업, MICE,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로 또 원주시가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시가 2021년을 마이스 산업 도약의 해로 정하고 지역 핵심 주체들과 오는 15일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마이스는 미팅과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등의 머리끝자를 딴 것으로 미래 관광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데요. 특히 기업 회의와 학회, 전시회 및 각종 이벤트 등으로 지역의 숙박, 음식, 출판, 홍보 등 연관 분야가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원주시는 최근 중소도시들이 새로운 대상지로 부상함에 따라 이번 협약을 통해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한 생태계를 구성하고 협력 체계를 갖출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협약에는 어떤 업체들이 참여하는 겁니까? 네, 총 6개사가 참여합니다. HDC 오크밸리 리조트와 호텔 인터블고 원주, 베네키아 호텔 문막, 호텔 비즈인, 오키드 호텔, 시티호텔 등인데요. 업무 협약 이후 원주 마이스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상품 개발과 행사 유치는 물론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원주시는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를 비롯해 2023년 준공 예정인 국립과학관으로 이어지는 인프라가 강점인데요. 강원 의료기기 전시회 등 의료과학 분야 행사 및 회의 개최를 중점 유치 전략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면 전국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원주시는 보고 있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의 관광사업체와 함께 상생 협력을 통한 관광 및 마이스 산업 활성화로 새로운 발전 모델을 제시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야심찬 계획입니다만은 또 가장 또 기본 전제 조건이 코로나19가 조속하게 또 진정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야 또 마이스 산업도 논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만은 그 전제 조건으로 또 함께 힘을 모으겠다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알겠습니다. 자, 또 다음 소식 듣도록 하죠. 원주와 횡성 강원나무 지역 내에 그 어려움이 있는 소아 또 청소년들 돕기 위해서 위센터가 있는데 이게 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설립이 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위센터가 지난 10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위센터는 원주와 횡성, 평창, 영월, 정선 등 강원 남부 지역 내 정서, 행동적 어려움이 있는 소아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돕고자 설치됐는데요. 소아 청소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임상심리 전문가,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등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더욱 효과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학교 내 위기사안 발생 시 응급 개입을 비롯해 전문의 학교 방문 면담 및 자문, 2차 정서 행동 특성 심층 평가 등을 하게 되고요. 개인 상담 및 집단 치료 프로그램, 사례 특성별 심리 평가,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등 위기 사안에 대한 진단 상담 치료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네. 앞서 실시했던 조사가 있었는데 원주시 학생 중 스트레스 위험 집단이 40%를 넘는다는 또 결과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원주시 4만 5천여 명의 학생 중 스트레스 위험 집단은 40.4%인 1만 8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에 원주시 세브란스 기독병원과 강원도교육청이 지역 소아 청소년 건강 문제 해결에 대처하고자 지난 4월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올해 한 해 위센터 개설을 위해 빠르게 움직여 왔다고 합니다. 네. 위센터 관계자는 의료와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미래 꿈과 희망인 소아 청소년이 건강하고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 역할도 잘 좀 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중앙일보의 박진호 기자였고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